예. 좀 전에 뉴스 보셨어요? 3시 반에 청와대에서 해수부 장관 후임을 발표했어요. 이주영 의원으로 결정됐더군요. 상당히 신속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너무 오래 변호를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보면은, 윤준숙 장관 후임으로 이제 이주영 의원을 갖다가, 이제 보면 내정을 했는데, 이주영 의원 알다시피 친박 핵심 중에 핵심이죠. 지난 대선 때, 2년 전입니다만, 지난 대선 때 특보단 단장도 했고, 그렇죠. 보면 사실 그때도 이미 이제 박근혜 정부 출범할 그 무렵에도 이주영 장관이 됐네요. 이제 장관 내정자. 그렇죠. 이주영 의원의 장관 기용설이 여러 곳에 나왔었습니다. 사실은. 보면 이주영 의원이 원체 핵심 중에 핵심으로서 또 보면은 황우여 대표가 원내대표 시절에 황우여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의장으로서 사실은 그렇죠. 많은 보면 아주 상당히 근데 지금 지난번에 그 원내대표 경선에서는 떨어졌잖아요. 많이 아쉽죠, 그러니까. 근데 그건 이유가 있어요. 잘 보세요. 그게 이제 황우여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의장조에서 황우여 원내대표는 대표로 나가고 그 다음에 이주영 정책의장은 원내대표가 되겠다. 하나씩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림이 썩 안 좋았죠. 썩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주영 당시 정책의장이 원내대표는 안 됐습니다만 그러나 원체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도 두텁고 또 입이 무겁고 이분이 판사 출신이세요. 그러니까요. 판사 출신이고 뭐 해수부 업무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근데 지역구가 창원, 마산. 그쪽이죠. 그쪽 지역이고 아무래도 보면은 뭐 정책의장을 여러 차례 하셨고 2차례 정책의장을 하셨어요. 그렇죠. 정책의장을 2차례나 하셨고 또 여의도 연구소장도 했고 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해수부 장관 과연 그럼 윤진숙 장관 같이 그러면 해양 업무를 갖다 다루어 봤느냐 하고 질문을 하면은 글쎄요. 하지만은 4선 의원을 하면서 또 보면 정책위 의장을 2번이나 하면서 또 여의도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여의도 연구소 소장을 하면서 보면 폭넓게 국정을 갖다 만져왔다는 측면에서는 뭐 능히 하고도 남을 수 있는 저는 그렇게 봤어요. 부산 경남 민심이 해수부를 딱 만들어 다시 부활시켜 놨는데 너무 약체 장관을 갖다 놓으니까 그리고 뭐 1년 내내 망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좀 실세 장관을 보낸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니까 해수부가 보면 당초 보면 마치 해수부가 사실 박근혜 후보가 공약은 안 했는데 그때 후보 시절에 마치 해수부가 부산으로 올 듯이 부산 시민들에게 그렇게 인식이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하시는데 근데 또 해수부 장관에 보면 좀 약한 약체 장관이 왔다 그러니까 좀 부산 민심이 떨떠름할 수도 있겠죠. 또 보면 마침 지난 대선 때는 대구 경북이 좀 양보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특히 이제 부산 쪽에서 강하게 밀어붙였던 이른바 신공항, 남북권 신공항을 갖다 가덕도로 가는 문제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최근에 뭐 좀 방향이 바뀌었어요. 또 대구 경북에서 아니야 당초 밀양 쪽이 맞는 거야. 하다 보니까 또 부산 쪽 민심이 좀 그러니까 뭐 하여간 설렁설렁해요. 설렁설렁 하는 데다가 마침 보니까 이번에 해수부 장관이 말씀하신 대로 4선 의원에 또 박근혜 대통령의 뭐 신임이 정말 두터운 이주영 의원을 갖다가 또 그분이 보니까 뭐 판사하고 4선 의원 될 때까지 반듯하게 살아오신 분이고 하니까 보면 항상 문제가 뭐냐니까 선거 앞두면 인사청문회에서 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게 걱정이죠.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현역 의원이니까. 현역 의원이고 또 4선 의원까지 했으면은 여야 특히 야당 쪽에도 또 알게 모르게 또 대화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주영 현역 의원이 와서 청문회장에 섰는데 현역 의원을 떨어뜨린 예는 거의 없을 거요? 없어요. 한 번도 없나요? 한 번도 없어요. 그건 안 돼. 그거는 서로 낯을 보고 만약에 진짜 그런 식으로 모질게 공격해갖고 그 의원이 낙마했다고 치죠, 뭐 후보자가. 그분은 아마 두고두고 아마 저 국회 본회의장에서 두고두고 따라다닐 텐데. 그래도 인사 그거는 비공개로 하잖아요. 자기 이름 안 하고. 아니 안 해도 청문회 때 막 공격하는 사람이 청문회 있잖아요. 때 공격하는 사람. 대부분 뭐 청문회 가기 전에 되게 낙마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니까 청문회장에서 대표적으로 한 몇 해 전입니다만은 당시 40대 이제 김종필 총리 후에 최연소 총리가 될 것이다. 김태호. 경남지사. 근데 이용섭 의원한테 딱 걸리니까 그야말로 숨도 못 쉬잖아요. 민주당의 이용섭 의원이 그때 결정적으로 한 얘기, 저 김태호 그 당시 후보자 그랬죠.
그렇게 이렇게 억울해서 저희 집사람이 네. 펑 울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 저희 집사람한테 이렇게 좀 위로라도 사과의 네. 말씀이라도 그러니까 이용섭 의원이 정말 흔한 얘기로 혼쭐을 냈어요. 아니 후보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나도 장관을 갖다 국세청장 한 번 하고 장관을 2번이나 했는데 3차례 청문회 거칠 때마다 정말 보면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나는 그 과정을 통과했다. 근데 뭐 그런 소리 하냐고 정말 혼쭐을 내니까 그 분위기에서 바로 낙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가 확 이제 꺾이죠. 근데 이거죠. 총리 물망에 오른 사람도 그렇게 꺾는 판인데 현역 의원, 예를 들어 이주영 의원이 이제 청문회 섰는데 예를 들어서 그야말로 흠집자 귀한 흠집이라고 잡아서 하면은 그 평생 원수가 평생 원수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정용관 의원이 이거 도우는데 좀 나중에 도와주세요. 그럼 제가 사인하겠어요. 의원이 안 도와주지. 알겠습니다. 근데 원래 이주영 의원이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교통정리 측면도 좀 있나요, 그럼? 전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게 사실 이번에 그 다보스 포럼에 갈 때 박근혜 대통령 1월 달이죠. 2분을 갖다가 데려갔어요. 이 현역 의원을. 그렇죠. 한 분이 인천의 이학재 의원. 그렇죠. 인천시장 나오려고 하는. 또 한 분이 울산의 정갑윤 의원. 이 2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 인천시장에 아주 대놓고는 얘기 못하지만 이학재, 정갑윤 하는데 갑자기 그저께 정갑윤 의원이 그렇죠. 나는 울산 광역시장에 나오지 않고 그게 중앙정치에 매진하겠다. 그때 이미 딱 나온 얘기 사선의 정갑윤 의원이 이번에 원내대표로 나오려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짐작했어요. 그러니까 정갑윤 의원도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 데려갈 정도로 아주 아끼는 신박이거든요.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위기에서 오늘 마침 보니까 원내대표에 사실 조정이 되는 칼을 갈고 있던 이주영 의원이 또 해수부 장관으로 가시고 또 최근 보니까 5선의 남경필 의원. 그렇죠. 이제 경기도 남경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고민에 빠져 있죠. 남경필 의원 같은 경우는 경기지사를 나가냐 뭐. 아니 본인은 나는 원내대표가 싶다. 원내대표가 정말 하고 싶다니까요. 얘기하는데 당에서 홍문종 사무총장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선당 후사란 말도 모르십니까? 예를 들어 당에서 필요할 때 당에서 이런 요구할 때 그걸 받아들여 주어야지 나중에 원내대표를 하시던 다음에 육선 공천을 받으시던 당에서도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죠. 라면서 지금 남경필 의원을 압박하고 있고 또 보면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이 원희룡 전 의원이에요. 원희룡 전 의원은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제주가 나온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수석했죠, 그때. 학력고사 수석, 서울대 수석 입학. 그 다음에 학생 운동도 열심히 했어요. 1등하고 2등 차이가 엄청 나갑니다, 이건. 그래서 바로 고등학교 때 2등 했던 원희룡. 아시잖아요, 누군지. 얘기 들었는데 1등하고 2등하고 진짜 이상화하고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스케이트 따지면. 그런 원희룡 의원이 사실은 꿈이 크거든요. 그 큰 꿈을 갖고 있는 원희룡 전 의원에게 지금 은근히 압박하는 게 좋은 말 할 때 제주지사에 나가시지.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요즘 뭐 유행하는 말 중에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근데 보이지 않는 손이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은 아니에요. 아닌데 정몽준 의원이 어제 얘기했죠. 지금 보니까 당내에서 호가호위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서 호가호위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대통령은 엄정해 아무 말씀도 안 해요. 그런데 주변에 보면 어쨌든 집단 지성 비슷하게 뭔가 흐름이 흐르면서 보면 자연스레 원내대표도 뭐가 좀 정리되는 분위기. 그러니까 그게 보이지 않는 손이 없을 수가 없죠. 누가 한 사람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너 이렇게 이러는 건 아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그러니까 몇몇 그 사람들이 이심전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심전심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흔히 얘기해서 대통령 측근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대통령을 지금 어쨌든 앞으로 4년 동안 잘 보좌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육사지방선거 이겨야 된다. 어떻게 정리를 할까? 알게 모르게 우리 남자들끼리도 만나면 저녁에 소주라도 한잔하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주영